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경구조물 시공 및 구조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상세 도면이, 우측에는 아름다운 석재 마감 벽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식재 디자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식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의 레벨을 만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물입니다. 우측의 아름다운 벽면 뒤에는 좌측 도면과 같은 치밀한 배근과 배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 공간의 뼈대가 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옹벽, retaining wall, 담장, fence, 그리고 수경시설, water features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구조물은 한번 설치하면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땅속에 묻히는 기초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뜯어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의 핵심 공법 준수와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기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옹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학적 원리부터 물이 새지 않는 수경시설의 시공 순서, 그리고 안전한 담장의 규격까지 실무와 시험에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외관만 화려한 조경이 아니라 내실이 튼튼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시각을 갖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경 구조물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지 위에 서게 됩니다. 첫째, 지반지지입니다. 경사면을 깎거나 흙을 쌓아 평탄한 부지를 만들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역할입니다. 옹벽이나 석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조경의 가장 기초적인 토목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간 구획입니다. 내 땅과 내 땅의 경계를 나누는 보안 기능부터 벤치 뒤의 가벽처럼 시선을 차단하거나 아늑한 영역을 만드는 디자인적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담장과 문주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수경 연출입니다. 물은 정적인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분수의 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상쇄하는 청각적 효과를 주고, 증발산 작용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미기후 조절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십시오. 조경 시공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토합과 수합을 다루는 정밀한 토목공학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흙이 미는 힘인 토합, 물이 미는 힘인 수합,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계산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구조물은 붕괴합니다. 따라서 조경가는 미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구조물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바로 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옹벽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높이에 어떤 형식을 쓸 것인가입니다. 높이에 따른 경제적이고 안전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왼쪽의 중력식 옹벽, 그래비티 타입을 보십시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별도의 철근 없이 자기 자신의 무게로 토합을 버팁니다. 구조가 단순하지만 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높이 3m 이내의 낮은 곳에 주로 씁니다. 그 옆에 반중력식은 중력식에 철근을 조금 넣어 인장력을 보강한 것으로 4m 정도까지 적용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세 번째, 캔틸레버식 옹벽입니다. T자나 L, 자 형태의 얇은 벽체에 철근을 배근한 방식입니다. 얇은 벽체 뒷판에 흙을 채우면 그 흙의 무게가 옹벽을 눌러주어 안정되는 원리입니다. 콘크리트 양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며 보통 3에서 5m 구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이가 8m를 넘어가는 대형 옹벽에는 부벽식 옹벽을 씁니다. 캔틸레버식 옹벽 뒤쪽에 삼각형 모양의 지지대, 부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덧대어 강성을 높인 것입니다. 마치 책상 다리에 가로대를 대어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의 높이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옹벽 선정, 이것이 구조계획의 첫걸음입니다. 형식을 정했다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이 옹벽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구조적 안전 검토 단계입니다. 옹벽이 무너지는 패턴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방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overturning입니다. 옹벽이 토합을 못 이겨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버티는 힘, 저항 모멘트의 넘어지려는 힘, 전도 모멘트보다 2.0배 이상 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 슬라이딩입니다. 옹벽이 바닥에서 미끄러져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옹벽의 무게와 바닥의 마찰력이 중요합니다. 저항력이 미는 힘보다 1.5배 커야 안전합니다. 만약 계산상 1.5배가 안 나온다면 그림처럼 바닥판 밑에 전단키라는 돌기를 만들어 땅에 박히게 함으로써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지반 지지력, bearing capacity입니다. 옹벽이 너무 무거워서 땅이 꺼지는 현상입니다. 땅이 버틸 수 있는 허용 지지력 이내로 옹벽의 하중을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지반이 약해서 부등치마 한쪽만 꺼짐과 우려된다면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옹벽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 활동, 지지력, 이 3대 원칙은 옹벽 설계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러운 경관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석축입니다.
시공 방식에 따라 찰쌓기와 메쌓기로 나뉩니다. 좌측의 찰쌓기는 돌과 돌 사이, 그리고 뒤쪽에 시멘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일체화시키는 공법입니다. 접착제로 붙였으니 당연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1대 0.2 정도로 가파르게 수직에 가깝게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쌓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뒤쪽 콘크리트 때문에 물이 빠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뒤쪽 흙에 물이 차면 수압이 높아져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구멍, 윕 홀을 2에서 3m 제곱당 1개씩 설치하여 물기를 터줘야 합니다. 반면 우측의 메쌓기, 드라이 메이슨리는 모르타르 없이 돌끼리의 맞물림으로만 쌓는 방식입니다. 물이 잘 빠지지만 결속력이 약해 높게 쌓기 어렵고 경사도 1대 0.3 이상으로 완만하게 눕혀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쓰는 견치돌 시공 시 틈새 기준도 중요합니다. 메쌓기는 5에서 10mm, 찰쌓기는 10에서 13mm의 틈을 유지해야 합니다. 찰쌓기는 모르타르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서 더 넓게 잡는 것입니다. 배수가 생명인 찰쌓기, 맞물림이 생명인 메쌓기,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담장입니다. 담장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안전시설물입니다. 먼저 높이 제한입니다. 요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폐쇄적인 도시경관을 막기 위해 담장 높이를 1.5m 이하로 권장하거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펜스를 유도합니다. 벽돌로 쌓는 조적식 담장의 경우 두께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벽돌 한 장 길이인 19cm, 1.0b 이상으로 쌓아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높이가 2m 이하로 낮을 때는 9cm, 0.5b로 쌓기도 합니다. 담장이 길어지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이 필수입니다. 길이 2m 또는 4m 간격으로 버팀벽을 튀어나오게 설치하여 횡방향 힘에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으로 벽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에서 30m마다 신축이음을 두어 끊어줘야 합니다. 특히 안전 항목을 보십시오. 바람이 세게 부는 곳에 꽉 막힌 담장을 세우면 풍압을 정면으로 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구멍이 뚫린 투시형 펜스나 생울타리가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담장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바람과 하중을 고려한 적절한 규격이 생명입니다. 조경의 백미, 수경시설 계획입니다. 물을 다룰 때는 물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분수수조의 너비입니다. 물을 위로 쏘아 올리면 높이 h, 그 물은 바람에 날려 수조 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젖으면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조의 지름 D은 물 높이 h 2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바람이 강한 곳이라면 4배까지 넓혀서 물보라를 다 받아내야 합니다. 폭포 역시 낙수 높이의 2분을 해서 3분의 2 정도의 수조폭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 관리의 핵심인 용수순환 횟수, 턴오버 레이트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들어가는 바닥 분수 같은 물놀이형 시설은 수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하루에 수조 전체 물량의 2회 이상이 펌프를 통해 순환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일반 경관용 연못이라도 최소 1일 1회는 순환시켜야 녹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필수 설계 지침입니다. 물의 높이와 바람, 그리고 이용자의 패턴을 고려하여 수조의 크기와 펌프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수경시설 계획의 핵심입니다. 수경시설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물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찾기도 어렵고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면의 화살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나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선배관, 프리플러밍입니다. 급수관, 배수관, 전선관을 골조공사 전에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다 타설하고 나서 배관을 묻겠다고 벽을 뚫으면 그 틈으로 100% 누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배관을 먼저 자리에 잡고 콘크리트가 그 배관을 감싸면서 굳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배관 재질은 물에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STS를 사용해야 하며 이음매는 나사조임이 아닌 아르곤 용접으로 완전히 밀봉해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골조가 끝나면 방수 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담아두는 담수 시험을 통해 물이 줄어드는지 확인한 후에 마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 선배관 필수.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수경시설 하자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을 다루는 시설은 유지관리가 까다롭습니다.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엄격한 수밀성입니다. 허용 누수량 기준이 10-7승 세제곱미터/세컨드 이하입니다. 이는 거의 물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방수와 배관 품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월동 대책, 윈터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습니다. 배관 속에 물이 남아있으면 얼어서 터집니다. 동파. 따라서 겨울에는 배관 내 물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땅이 얼지 않는 깊이, 동결심도 아래에 퇴수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밸브를 열면 물이 싹 빠지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 안전입니다. 물과 전기는 상극이죠. 수중 조명이나 펌프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 ELB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격 감도 전류 30mA, 0.03초 이내 차단입니다. 사람이 감전되기 전에 전기가 끊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입니다. 요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적 기준이 강화되어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수영장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또한 물이 증발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수위 조절 센서도 필수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공간, 철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평지에서 이동하는 건 쉽지만 레벨 차이가 나는 곳을 이동할 때는 인체공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계단과 경사로입니다. 계단 설계를 위한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ER 플러스 T는 60에서 65cm. 여기서 R은 계단 높이 스스로 생각할, T는 발판 너비입니다. 높이의 2배의 너비를 더했을 때 성인 보폭인 60에서 65cm가 나와야 가장 편안하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준적으로 단높이는 15cm, 단너비는 30cm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램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2분의 1, 약 8.3%입니다. 경사로 길이가 높이의 12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가파르면 휠체어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은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옆에 설 수 있도록 1.3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경사로 바닥은 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처리를 해야 하며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참을 두어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단과 경사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이 수치들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구조물을 배웠다면 이제는 시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를 배우겠습니다. 공정관리 기법인 PERT와 CPM입니다. 이 둘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좌측의 PERT는 모르는 일을 할 때 씁니다. 우주선 개발이나 신제품 연구처럼 전례가 없는 사업이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 등 확률적 3점 시간 추정을 합니다. 주된 목적은 기한 내에 마치는 것, 즉 공기 단축입니다. 반면 우측의 CPM, Critical Path Method는 아는 일을 할 때 씁니다. 바로 우리 건설공사입니다. 아파트 짓고 공원 만드는 건 경험치가 쌓여서 며칠 걸릴지 뻔히 압니다. 그래서 확정적 1점 시간 추정을 합니다. CPM의 핵심은 비용 절감입니다. 돈을 더 써서 빨리 끝낼지 천천히 해서 비용을 아낄지 따지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CPM을 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붉은색 화살표가 바로 주공정선, Critical Path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긴 경로입니다. 이 경로상의 작업이 하루 늦어지면 전체 준공도 하루 늦어집니다. 따라서 현장 소장은 이 주공정선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관리는 현장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숫자와 기준들을 다뤘습니다. 시험장이나 현장에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넣어가야 할 핵심 요약입니다.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옹벽 안전율. 전도는 2.0, 활동은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둘째, 배수시설. 옹벽 물구멍은 지름 2에서 3제곱미터당 하나씩 박아야 합니다. 물을 빼야 옹벽이 삽니다. 셋째, 석재 품질. 압축 강도는 500kg/제곱센티미터 이상, 흡수율은 5% 이하인 단단한 돌을 써야 동파되지 않습니다. 넷째, 담장 규격. 조적조 두께는 기본 19cm, 신축이음은 20에서 30m마다 설치합니다. 다섯째, 콘크리트 시공. 물이 새지 않는 수밀 콘크리트를 써야 하며 이어치기는 누수의 원인이니 금지입니다. 여섯째, 수경시설. 분수 수조폭은 높이의 2배, 배관 접합은 아르곤 용접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과 사고 사례를 통해 정립된 안전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을 준수할 때 비로소 하자가 없고 안전한 조경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기술로 완성하는 자연, 조경 구조물. 우리는 아름다운 숲과 정원을 꿈꾸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치밀한 계산입니다. 조경 구조물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뼈대, 스켈레톤과 같습니다.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근육이 멋져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옹벽의 구조 계산,
엄격한 자재 품질 기준, 섬세한 방수와 배관 시공 디테일,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외부 공간이 탄생합니다. 화면 속의 평화로운 수변공원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이 쉬는 이 공간의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막고 흙을 버티는 구조물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엔지니어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정확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단단한 터전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